여러분, 2025년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들 아세요? 성희, 라온이, 후명호, 그리고 류은영. 원래 3명만 다룰 예정이었는데 2025년에 류은영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성희는 파쇄감의 제왕, 라온이는 고장 천장판, 후명호는 소년감과 유월감의 융합, 그리고 류은영은 2025년 고장극 최대 수혜자가 됐어요. 오늘은 이 네 배우가 어떻게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했는지, 특히 2025년 류은영의 폭풍 성장 스토리까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먼저 이 네 배우의 현재 등급부터 알려드릴게요. 중국 드라마 업계에서는 배우들을 S, S, A, 어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의 S급, 마이너스 라온이 어급, 마이너스 류은영 어급 2025년 급상승, 마이너스 후명호 어급. 성희가 여전히 가장 높은 등급이지만 2025년 가장 주목받은 건 단연 류은영이에요. 각자 완전히 다른 팬층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지금 이 네 배우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장극 르네상스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 중국 드라마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현대극이 시장의 70%를 차지했는데 2025년에는 고장극이 55%로 역전됐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첫째,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현실 도피를 원했어요. 무협, 판타지, 역사물 같은 고장극이 딱 그 니즈를 충족시켰죠. 둘째,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중국 고장극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해외 시장이 열리니까 제작비도 올라가고 퀄리티도 좋아진 거죠. 셋째, 바로 이 네 배우 같은 스타들이 등장했어요. 외모, 연기력, 액션까지 다 갖춘 배우들이 나오면서 고장극의 수준이 확 올라간 거예요. 특히 2025년은 류은영의 해라고 불릴 만큼 그가 고장극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네 배우가 각각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먼저 성희부터 볼까요? 1990년생, 올해 35세인 성희는 지금 중국 고장극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요? 바로 파쇄감이에요. 파쇄감이 뭐냐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느낌? 부서질 듯 아름다운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성희만 한 배우가 없어요. 성희의 커리어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2012년 데뷔한 이후 거의 10년 동안 빛을 못 봤거든요. 단역, 조연, 이름 없는 역할들만 맡다가 2020년에 터진 거예요. 바로 유리미 인살 때문이었죠. 유리미 인살에서 성희가 연기한 우사봉이라는 캐릭터, 이게 진짜 전설이 됐어요. 천년을 기다린 사랑, 배신당하고도 다시 사랑하는 남자. 이 역할로 성희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죠. 그리고 2023년 연하루로 완전히 정점을 찍었어요. 연하루는 무협 미스터리 드라마인데요. 성희가 연기한 이연아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과거에는 무림 최고수였지만 독에 중독돼서 죽어가는 몸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죠. 이 드라마 평점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5점이에요. 중국 드라마 평점이 보통 67점대인 거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게다가 연하루는 중국 내에서만 인기였던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박이 났어요. 그럼 성희의 강점이 뭘까요? 첫째, 고장극에 최적화된 외모예요. 성희는 현대극보다 고장극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장발에 고대 의상을 입으면 정말 그 시대 사람 같은 느낌? 특히 눈빛 연기가 정말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감정을 다 표현하거든요. 둘째, 무술 실력이에요. 성희는 액션 배우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연하루 찍으면서 6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술 장면을 CGI 없이 직접 다 소화했어요. 셋째, 캐릭터의 다양성이에요. 성희는 한 작품 안에서 여러 역할을 소화하는 걸 좋아해요. 침향여설에서는 1인 3역을 했어요. 신의 역할, 인간의 역할, 악역까지. 2025년 성희의 활동도 이야기해볼까요? 2025년 9월에 부산해가 방영됐어요. 이 드라마에서도 성희는 1인 3역에 도전했는데요. 초반 기대가 컸지만 특효와 스타일링 논란으로 평가가 엇갈렸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 25일 성희의 신작 천지검심이 아이치이에서 방영 시작했어요. 천지검심은 원래 호요소홍랑 왕권편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드라마는 개봉 첫날 열도가 9천을 돌파하면서 아이치이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성희가 연기한 왕권북이라는 캐릭터는 가문의 무기로 키워진 남자인데요.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신만의 도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천지검심의 무술 장면이 정말 화제예요. 성희가 영하 10도 사막에서 맨발로 18시간 동안 촬영했대요. 그것도 직접 대역 없이. 근데 성희에게도 약점은 있어요. 첫째, 스타일링 논란이 가끔 있어요. 일부 작품에서 헤어스타일이 촌스럽다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둘째, 대사 전달이 가끔 불분명해요. 감정 표현은 잘하는데 대사를 또박또박 전달하는 건 좀 약해요. 그래도 성희의 광고 계약료를 보면 그의 위상을 알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성희의 광고 1건당 계약료가 300만 위안이래요.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 자, 이제 두 번째 배우. 라온이를 볼까요? 1988년생, 올해 37세인 라온이는 고전미의 대명사예요. 라온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요? 고장 천장판이라는 별명이에요. 라온이의 얼굴을 보면 정말 그림 같아요. 동양적인 미남상의 청초한 이미지까지. 특히 눈이 정말 예뻐요. 라온이도 처음부터 배우는 아니었어요. 2015년에 MEM-X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어요. 근데 팀이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2016년부터 배우로 전향했어요. 2018년 향밀침 침신 여상에서 라온이가 연기한 룬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이 역할로 라온이는 국민 첫사랑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 장월신명으로 또 한 번 터졌죠. 장월신명에서 라온이가 1인 3역을 했어요. 담태진, 창구민, 명야 세 캐릭터를 한 번에 연기한 거죠. 이 드라마 조회수가 68억 뷰예요. 2025년 라온이의 대반전. 2025년 10월 24일 라온이의 신작 수룡음이 망고TV와 미구비디오에서 동시 방영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월 30일에는 후난위성TV에서도 방영됐고요. 수룡음은 무협 판타지 드라마인데요. 라온이가 연기한 당여사라는 캐릭터는 과거 친구의 배신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호에 휘말리는 남자예요. 이 드라마 첫날 열도가 6,881을 기록하면서 같은 시기 방영된 다른 드라마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수룡음의 서막화도 서비스, 의상, 분장가 정말 화려해요. 빨강과 하얀색이 섞인 의상을 입은 라온이가 정말 그림 같대요. 특히 은발의 이색 동공 메이크업이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수룡음은 넷플릭스 등 19개 해외 플랫폼에서 동시 방영됐어요. 베트남에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536회 단체 관람을 했다고 해요. 라온이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첫째, 압도적인 비주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림이에요. 둘째, 눈빛 연기. 대사가 적어도 눈으로 모든 걸 표현해요. 셋째, 메소드 연기. 촬영 기간 내내 캐릭터 상태를 유지한대요. 넷째, 음악적 재능. 아이돌 출신이라 노래도 잘하고 직접 OST도 불러요. 약점도 있어요. 첫째, 현대극 전환 실패. 2024년 치유계연이니 평이 안 좋았어요. 둘째, 너무 마른 체형. 수룡음에서도 너무 말라서 걱정된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셋째, SNS 활동이 적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업데이트해요. 그래도 라온이의 해외 팬층은 정말 탄탄해요. 해외 시청자 비율이 40%래요. 자, 그럼 이제 2025년 가장 핫한 배우 류은영을 소개할게요. 1990년생, 올해 35세인 류은영은 2025년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류은영은 원래 인터넷 가수 출신이에요. 모던 브라더스라는 밴드의 보컬이었거든요. 2014년부터 YY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2018년 틱톡에서 완전히 터졌어요. 그의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가 2019년 가수 2019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정식 가수로 데뷔했어요. 근데 류은영의 진짜 꿈은 배우였어요. 2021년 장가행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는데 여기서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3년 1년관산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완전히 배우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2025년 류은영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류은영이 출연한 고장극이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예요. 1. 저료 -5월 13일 방영. 2. 석권일몽 -6월 26일 방영. 3. 1년관산 -2024년부터 이어진 인기. 4.
주려 목막 -2024년 방영. 이 중에서 가장 대박난 게 저료예요. 저료는 5월 13일 공개됐는데 개봉 10분 만에 텐센트 비디오 열도가 2만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3만을 넘었어요. 3만이 뭐냐고요? 중국 OTT에서 열도 3만은 초대형 히트작이라는 뜻이에요. 2025년 텐센트 비디오에서 가장 빠르게 3만을 돌파한 드라마가 됐죠. 저료에서 류은영이 연기한 위소라는 캐릭터는 난세의 효응이에요. 가문이 배신당해 멸문당했지만 살아남아서 복수하고 천하를 차지하는 남자죠. 그리고 6월에는 석권일몽이 방영됐어요. 석권일몽은 책 속으로 들어가는 설정의 판타지 드라마인데요. 류은영이 여기서 1인 3역에 도전했어요. 고대 왕자, 강호 협객, 현대 배우 이렇게 세 역할을 동시에 연기한 거죠. 석권일몽도 대박이었어요. 아이치 플랫폼에서 개봉 5시간 만에 열도 6천을 돌파했고 클라우드 패키지 기록을 경신했어요. 그럼 류은영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 폭발한 걸까요? 첫째, 차별화된 매력이에요. 류은영은 전통적인 고장극 미남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남성미가 강해요. 189cm의 큰 키, 탄탄한 체격,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중국 네티즌들이 드디어 고장극에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나왔다고 환호했어요. 둘째, OST 직접 불러요. 가수 출신이라 자기가 출연한 드라마 OST를 직접 불러요. 저료, 석권일몽 모두 그가 직접 OST를 불렀고 차트 1위를 휩쓸었죠. 셋째, 원음 대사 고집으로 류은영은 더빙을 안 해요. 모든 대사를 현장에서 직접 녹음해요. 이게 중국에서는 엄청 특별한 거예요. 대부분 배우들이 나중에 더빙을 하거든요. 넷째, 액션 실력은 대역 없이 직접 액션을 소화해요. 저료에서 전투 장면이 정말 박력 넘친다고 엄청 화제가 됐어요. 다섯째, 팬 소통 달인으로 류은영은 거의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해요. 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드라마 촬영 비화도 얘기해주고 이런 친근함이 팬들을 미치게 만들죠. 류은영의 2025년 성과를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저료는 공개 6일 만에 텐센트 비디오에서 2025년 최단 기록으로 열도 3만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석권일몽도 아이치이에서 무려 4년 만에 최고 개봉 열도 7,687을 찍었죠. 역할 열도는 4억을 돌파하면서 고장극을 4작품 연속으로 히트시켰고 덕분에 3플랫폼 파만 남주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아이치, 우쿠, 텐센트 비디오 세 플랫폼 모두에서 열도 1만을 돌파한 남주 배우라는 뜻이에요. 2025년 12월 6일 아이치 윈제이야 시상식에서 석권일몽으로 남주연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류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이 화제가 됐어요. 저는 다른 배우분들보다 출신이 낮습니다. 하지만 작품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 말에 사회자가 이제부터 영웅은 출신을 묻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고 전국이 감동했죠. 약점도 있었는데요. 첫째, 류은영은 전통적인 고장극 미남상이 아니라서 초반에 고장극 추남이라는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연기로 다 씹어먹었죠. 둘째, 2012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과거가 있어요. 이게 한때 논란이 됐는데 류은영이 직접 라이브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오히려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2025년 류은영의 상업 가치가 뭐였냐면요. 광고 계약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명품 시계 광고 모델로 3일 만에 완판하였고 고급 가전 브랜드 광고로 한 달 매출이 경쟁사 분기 매출 초과했어요. 류은영은 2025년 고장극 다크호스에서 고장극 최대 수혜자가 됐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배우 후명호예요. 1997년생, 올해 28세인 후명호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요. 근데 이미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죠. 후명호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요? 소년감 6월감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후명호는 사실 한국과 인연이 있어요. 2012년에 한국 연습생으로 활동했대요. 그래서 한국 아이돌 느낌이 좀 나요. 2014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프레시 극객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어요. 근데 후명호의 진짜 꿈은 배우였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배우로 전향했죠. 2024만 2025년. 후명호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후명호가 몇 개 작품에 나왔는지 아세요? 4개요. 소년바빌론, 소년백마취춘풍, 데몬기리, 이인지아까지. 특히 소년백마취춘풍이랑 데몬기리가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2024-2025년 시상식 시즌에 후명호가 상을 싹쓸이했어요. 연도 섬유 배우상, 진취 배우상, 청운비약, 배우상 이런 거 다 받았어요. 2025년에도 후명호는 계속 달려요. 2025년 1월 18일 후명호 주연의 이인지아지 결전, 병유촌이 우쿠에서 방영됐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 8일 후명호의 신작 입청운이 우쿠에서 방영 시작했어요. 입청운은 판타지 선협 드라마인데요. 후명호가 연기한 기백제라는 캐릭터는 방탕한 귀공자예요. 근데 알고 보니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죠. 입청운은 개봉 첫날 우쿠 플랫폼 열도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해외 넷플릭스와 19개 플랫폼에서 동시 방영됐어요. 아쉽게도 한국 넷플릭스에는 안 나왔지만 해외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있었대요. 미국, 유럽, 동남아 팬들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었던 거죠. 입청운에서 후명호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어요. 이전 작품에서는 주로 청순하고 밝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복잡한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했거든요. 후명호의 강점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첫째, 진짜 다재다능해요. 노래, 춤, 연기까지 못하는 게 없죠. 둘째, 팬 소통도 정말 잘해요. SNS도 거의 매일 업데이트해서 팬들이랑 거리감이 거의 없어요. 셋째, 콘텐츠 생산력도 어마어마해요. 드라마, 예능, 광고, 화보 진짜 쉬는 날이 따로 없는 느낌이죠. 넷째, 팬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팬미팅 가보면 팬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는지 알 수 있어요. 다섯째, 사회공헌도 콰이어틀리합니다. 2024년에 익명으로 1억 원 기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첫째, 아직 경력이 짧다 보니 깊이 있는 연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둘째, 워낙 일하는 양이 많다 보니 작품 퀄리티가 들쭉날쭉할 때도 있고요. 셋째, 심지어 2024년엔 촬영장에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하니까 과로가 걱정되긴 해요. 그래도 후명호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해요. 아직 20대인데 벌써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기대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4배우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질문. 이 4명 중에 누가 진짜 최고일까요? 정답이 없어요. 왜냐고요? 이 4배우는 각자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최강자거든요. 성인은 연기파의 대표. 깊이 있는 캐릭터 소화력으로 평단의 평가가 가장 높아요. 2025년 10월 천지검심으로 또 한 번 입증했죠. 라온이는 비주얼파의 대표. 외모와 고전미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어요. 2025년 10월 수룡음이 19개 해외 플랫폼 동시 방영되면서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섰어요. 류은영은 남성 미파의 대표. 2025년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배우로 OST까지 직접 부르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5월 절요, 6월 석권일몽으로 완전히 터졌죠. 후명호는 올라운더의 대표. 연기, 노래, 춤, 팬소통 모두 잘하는 종합 엔터테이너죠. 10월 입청운으로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어요. 2025년 통계. 시청 완주율 성의 78%, 류은영 72%, 라온이 65%, 후명호 58%. 평균 재생수 류은영 1위, 라온이 2위, 성의 3위, 후명호 4위. SNS 언급량 류은영 1위, 후명호 2위, 성의 3위, 라온이 4위. 2025년 10월은 정말 대격돌이었어요. 성의 천지검심, 라온이. 수룡음, 후명호, 입청운이 거의 동시에 방영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시장을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매력으로 각자의 팬층을 확보하면서 전체 고장극 시장을 확대시킨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2025년 현재 중국 고장극을 대표하는 4배우. 성희, 라온이, 류은영, 후명호. 성희는 연기파 장인으로 2025년 10월 천지검심으로 또 한 번 증명했어요. 개봉 첫날 열도 9천 돌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죠. 라온이는 비주얼 천장판으로 2025년 10월 수룡음이 19개. 해외 플랫폼 동시 방영되면서 진정한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류은영은 2025년 최대 화제. 5월 절요, 6월 석권일몽으로 완전히 터졌고 12월 남주연상까지 받으면서 초대형 스타가 됐어요. 후명호는 올라운더 아이돌 배우로 10월 입청운이 해외 넷플릭스 등에서 방영되면서 해외 시장까지 뚫었어요. 왜 2025년 10월이 중요했을까요? 성희, 라온이, 후명호의 신작이 거의 동시에 나왔거든요.
천지검심 10월 25일, 수룡음 10월 24일, 입청운 10월 8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중국 OTT 시장에서 3명의 탑 배우가 동시에 경쟁한 건 역사상 처음이래요. 성인은 대작 무협극 영웅지가 대기 중이에요. 제작비만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미 2023년에 촬영은 완료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방영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라온이는 현대극 재도전을 준비 중이래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류은영은 계속 고장극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래요. 2025년 대박 이후 더 많은 작품 제의가 들어오고 있대요. 호명호는 입청운 이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중국 드라마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한국 넷플릭스에는 대부분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왓챠, 웨이브, 티빙 같은 한국 OTT 플랫폼에서 일부 중국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왓챠가 중국 드라마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넷플릭스나 중국 OTT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우쿠를 VPN으로 접속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라온이, 류은영, 호명호 중에서 누가 가장 매력적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꼭 남겨주세요. 나는 성희파. 라온이 최고. 류은영 대박. 호명호 사랑해. 이렇게요. 그리고 중국 드라마, 중국 배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